안녕하십니까. 도를 아십니까입니다. 오늘은 격렬한 화산활동에 의해서 생성되는 응해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응해암의 응은 응기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화산재죠. 그래서 응해암은 화산 폭발에 의해서 생긴 암석으로서 화산재를 포함한 그런 암석을 응해암이라 그럽니다. 자, 이런 화산재는 화산재 말고도 다른 물질들, 화성 쇠설물 또는 화산 쇠설물이라는데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화산재와 화산자갈, 화산암괴와 같이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자, 거기다가 약간 차이가 나지만은 화산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화산암괴 중에서 이 암괴는 그냥 깨어진 돌멩이 덩어리를 이야기합니다. 화산재와 화산자갈은 크기에 따른 분류일 뿐이지 이것이 그냥 암편인지 아니면 용암이 급히 식어서 생긴 것인지를 구분하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큰 것 같은 경우는 화산암괴와 화산탄으로 구분하는데요. 화산탄은 용암이 밖으로 나오다 보니까 밖으로 탁 튀어나오면서 공중에서 회전을 한다거나 하면서 뭉치고 이런 것들입니다. 실제 모습을 보면요, 화산재는 저 위에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것 같이 2mm 이하입니다. 즉 화산에서 생성된 화산 점토랄까요? 그 다음에 화산에서 생성된 모래, 이런 정도의 크기가 화산재고, 그리고 2에서 64mm 주먹 크기보다는 작고 깨알보다는 큰 화성 쇠설물이 화산자갈입니다. 자, 그리고 화산암괴와 화산탄을 보면은, 자, 화산암괴는 이렇게 돌멩이의 쪼가리죠. 그에 비해서 화산탄은 모양이 마치 이렇게 동그랗게 씨앗 같은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다양한 모양이 있습니다. 용암이 밖으로 나오면서 공중에서 핑핑 돈다든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 돌멩이가 부서진 거와는 좀 달라 보이죠. 그것이 화산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화산 쇠설물 또는 화성 쇠설물인데요, 이것들이 어떻게 모였느냐 따라 가지고 암석을, 즉 응해암을 분류합니다. 크기에 따라서 화산재가 대부분으로 모이면 그것이 응해암, 그리고 화산자갈이 많이 모인 것이 화산여감, 영어로는 라필리 스톤이랍니다. 이 라필리가 화산자갈이었죠. 그리고 이 화산여감과 응해암의 중간 정도, 즉 화산재하고 화산자갈이 그냥 반반 정도 섞였다 이러면 화산력 응해암, 라필리 터프. 그리고 화산암괴가 대부분일 경우를 화산강력암, 영어로는 볼케닉 프레치아라는데, 여기서 이 화산강력, 즉 암괴 대신에 만일에 이 암괴 말고 화산탄이 많이 모여있다 이럴 경우는 어글로머레이트, 집괴암이랍니다. 그리고 이런 볼케닉 프레치아, 화산강력암과 요 밑에 있는 응해암류의 중간 정도 되는 것을 터프 프레치아라죠. 응해강력암. 자, 앞에서 터프하고 어글로머레이트를 보면은 좀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요, 응해암 중에서는 아주 특징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응해암이 있습니다. 그것을 용겔 응해암이라 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용겔 응해암은 용암이 나오다 보면 그중 일부가 부석으로 변합니다. 이 부석으로 뻥튀기 된 것 같은 그런 돌멩이가 다시 뜨거운 화쇄류 속으로 들어가면 재용융을 해요. 이 재용융 해가지고 이 화쇄류의 흐름 방향으로 쭉쭉 길쭉하게 또는 넓적하게 늘어서 있는 이 조직을 용겔 조직이랍니다. 이런 용겔 조직을 보이는 응해암이 웰디드 터프인데, 집괴암 중에서도 이 집괴암에서는 화산탄이 나오잖아요. 화산탄도 초기에는 용암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용암 덩어리가 눌러붙어 가지고 마치 용겔 조직같이 붙어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어글로머레이트를 어글루티네이트, 용겔 집괴암이랍니다. 자, 용겔 응해암의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응해암하고 일반 응해암에는 이런 암편 같은 이런 조직은 잘 보이고 대부분 바탕 기질이 화산재하고 또 이런 큰 암석 조각 말고 용암에서 튀어나온 부석 같은 것이 이 기질을 이루거든요. 근데 용겔 응해암에는 잘 보시면 여기에 길쭉하게 이렇게 모양이 돼 있죠. 여기는 아주 크군요.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는 이것이 부석이란 것이 나왔다가 어떤 흐름 방향 따라서 암석이 이렇게 압력을 작용하는 그런 장에서 길쭉하게 늘어선 거죠. 이게 용겔 조직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시커멓고 길쭉한 이것을 피아메라는데, 이것은 이탈리아 말로 불꽃을 뜻합니다.
이런 용결 조직을 보이는 응애암을 용결응애암이라 그러죠. 다음은 응애암 전체의 물질 구성에 따랐습니다. 이 응애암이 있을 때 여기에 어떤 결정이 나타난단 말이죠. 크리스탈 또는 돌멩이 조각, 대부분의 기질은 유리질 조직이라 생각합시다.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예요. 암편이냐 유리질이냐 그 다음에 결정이냐. 그래가지고 여기는 결정이 100%인 자리고 여기는 유리질이 100%인 자리, 여기는 암편이 100%인 자리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점을 찍어요. 예를 든다면 유리질이 한 70% 되고 유리가 그 다음에 암편이 10%, 다음 결정이 나머지 20%다. 그러면 자 유리질이 70이라는 소리는 여기서 1, 2, 3, 4, 5, 6, 7 여기입니다. 요 선상에 거든요. 다음 암편이 10%니까 암편이 요 자리가 10%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 자동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결정이 20% 나와요. 여기에 점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석은 유리질 응애암, 비트릭 터프랍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많을 경우는 결정질 응애암, 크리스탈 텁, 암편이 많으면 석질 응애암 또는 암편질 응애암, 리식 터프라 합니다. 다음 응애암 분류는 응애암의 생성 원인에 따랐는데요. 아주 격렬한 화산 폭발을 하면은 이 화산재가 하늘 위로 상당히 높이 올라가죠. 올라간 것이 결국은 바람을 따라서 가다가 또 떨어지겠죠. 이렇게 하늘 위로 올라가 가지고 떨어지는 이것을 강하회 응애암이랍니다. 에어폴 텁. 그 다음에 이 산사면을 따라서 여기 보면 뭉게구름 같은 것이 있죠. 이것이 경사면을 따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이동하는 이게 화성 쇠설류입니다. 이런 화성 쇠설류에서 이것도 나중에 쌓이겠죠. 이 청을, 이 암석을 회류 응애암, 애시플로터프라 합니다. 실제 암석을 보면요. 이게 일본에 있는 강하회 응애암층입니다. 아주 오랜 세월을 두고 이렇게 쌓였죠. 그 다음에 지형을 따라서 이렇게 깎이고 그 위를 또 이렇게 쌓입니다. 이렇게 강하회 응애암은 마치 물속은 아니지만 퇴적암이 쌓이듯이 그런 청리를 잘 보여줍니다. 다음은 부시벨드 터프라는 강하회 응애암과 회류 응애암이 함께 있는 모습인데요. 밑에 부분은 이 연하게 이 줄무늬가 보이죠. 즉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니까 청리를 잘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에 비해서 위에 있는 암석은 보면은 이 청리가 잘 발달은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밑에 것이 강하회 응애암이고 위에 것이 회류 응애암인데 두께가 여기서까지가 한 5m, 요 정도 보니까 한 6에서 7m 정도 되는 그런 청입니다. 이 회류 응애암은 여기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마 더 먼 곳에서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쓸려오면서 밑에 강하회 응애암층 윗부분을 싹 긁으면서 위에 쌓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진하게 보이는 이거는 과거에 지하수에 의해서 산화된 부분입니다. 자, 이런 회류 응애암과 강하회 응애암은 모두 이게 또류라는 그런 화성 쇠설류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청을 우리는 화성 청외암, 이그님버라이트라 합니다. 다음으로 화산지대에서 볼 수 있는 암석이 이 라하르 퇴적청입니다. 라하르란 것은 이런 화산 폭발한 지대에서 비가 내리면 어떤 골짜기를 만들어서 그거를 따라서 굉장히 많은 토성류라든지 화산 이류라든지 또는 암석 사태류 등의 흐름을 만들어요. 이 흐름을 따라서 쌓인 그런 것들을 라하르 퇴적청이라 합니다. 그런 라하르 퇴적청에서 이런 큰 돌도 이동을 시키죠. 밑에는 거의 진흙인데 화산재가 모인 그런 청같이 보이죠. 이런 청들이 쌓이면 라하르 퇴적청을 만듭니다. 오늘은 격렬한 화산 폭발하는 화산지대에서 만들어지는 응애암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